안녕하세요. 화용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저는 언어재활사 김도담이고요. 오늘은 말놀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말놀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저한테 수업을 받고 있는 6살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제 수업을 말놀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학년 전개에는 아이들과 놀이를 많이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지 내가 어떻게 아이들과 노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많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학년 전기 아이들과 노래하는 영상에 대해서 많이 찍지 못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놀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조금 과장된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아이가 어떠한 사인을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살짝 과장되게 반응하면 아이는 아하,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도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이러한 인과를 얻게 되죠. 특별히 좀 과장된 톤이나 웃는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강화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4살, 5살 아이들을 수업할 때 아이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오거나 그러면 자기 옷을 가리키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으로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네가 반응한 거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피드백해 줄게. 이러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끼어들어서 아이와 함께 노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또는 초기에 언어재활사 선생님들께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놀 때에 때로는 자기의 방식을 아이에게 놀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걸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많이 지시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요. 저희가 아이의 놀이에 그냥 끼어들어서 아이의 방식대로 노는 것입니다. 아이가 놀이에서 자기의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놀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 그대로 끼어들어서 아이가 노는 방식대로 옆에서 함께 노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또 이렇게 놀아라 저렇게 놀아라 하는 것이 아이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처럼 놀기입니다. 제가 아버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버님들께서 아이와 노는 것이 은근히 걱정이 된다고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어떻게 놀아주지? 이거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노는 것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살짝 긴장이 된다고들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이였을 때에 놀이를 계획하고 놀거나 놀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아이가 된 것처럼 아이처럼 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도요, 저희가 어른들이 재미있게 놀아야 그 놀이가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희가 뭔가, 아이에게 그냥 맞추기만 한다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재미있게 놀아야 하는데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질문해야 할까?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아이가 된 것처럼 신나게 놀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재미있는 소리나 단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 4, 5세 이렇게 언어발달 지체 아동들과 함께 수업할 때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내는데요. 이 소리는 이 놀이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행동에 알맞은 소리면 제일 좋겠죠. 저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빵빵 소리를 내면서 간다든지 비행기는 슝 하면서 달린다든지 때로는 자동차들끼리 부딪혀서
쾅 이런 소리를 내곤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쾅 소리거든요. 쾅 소리 뭐 뿌지직 막 이렇게 뭐 고장이 나고 고치고 이런 놀이의 인과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는데 이럴 때 큰 소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그럴 때에 행동과 연계하여서 그러한 소리로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시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엄마 아빠의 장난감을 가지고 오세요입니다. 앞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어들어서 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난감이 하나라면 아이와 함께 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잘 관찰을 하시고 그것과 비슷한 장난감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는 저희도 비슷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비슷한 방법으로 놀면서 슬쩍 끼어드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하나라면 그것 좀 줘봐라. 아이는 뭐 싫다 이러면서 놀이 자체가 어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가진 것과 비슷한 것으로 엄마 아빠의 장난감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척을 하면서 노는 것인데요. 제가 많이 하는 척 중에 하나는 아픈 척. 머리가 아픈 척, 배가 아픈 척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연령이 이렇게 올라오면 역할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진기를 가지고 오거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주사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나 환자하라는 뜻이구나라고 딱 알아챕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머리가 아픈 척, 배가 아픈 척 이제 들어 눕는 거죠. 들어 누워서 마음껏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망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갑자기 제가 갖고 놀던 자동차가 갑자기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고장난 것을 묘사해서 아이에게 갖다 준다든지 어떠한 척을 해서 이 놀이의 생동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놀이 첫 번째 시간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이러한 기법들은요, 제가 수업에서 정말로 그대로 쓰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언어재활사라고 그냥 아이들이랑 노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아이들과 놀 때에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고 함께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처럼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와 삼촌과 이모와 또한 선생님께서 제일 재미있게, 가장 재미있게 노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를 더 강조를 드리자면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아이들의 놀이에 저희가 끼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놀이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